그러니까 미국 시장 같은 경우는 저는 그냥 무조건 좋다고 보는데 지금부터 2033년까지 그러니까 10년 후에 보면은 미국 시장의 수익률은 보잘것 없을 겁니다. 근데 그거는 직장을 그만둔 지 한 2년 반 정도 되었고요. 그래서 이제 파이어 생활에 익숙해져 가고 있습니다. 네, 그 전에는 코트라라는 곳에 다녔고 지금은 이제 전업 투자하고 있고 그리고 유튜버 하고 책 쓰고 네, 그리고 가끔 강의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그 하시는 일이 네. 굉장히 많으시잖아요, 다양하게. 아니 그렇진 그런 것 같지 않아요. 지금 한 달에 한 번 네. 정도는 열심히 해외 나가고 있습니다. 한 달에 한 번이요? 네, 놀러 가고 있어요. 네. 그러시군요. 예. 직장 다닐 때보다 훨씬 좋으신가요? 비교를 할 수가 없죠. 한 수치적으로 한 448만 배 정도 더 올 수 있습니다. 네, 예. 그렇죠. 그러시군요. 독일 속담으로 아바이트 샤이스라는 말이 있는데 그게 이제 노동은 똥이다라는 말입니다. 예. 진짜 그런 말이 있어요? 네, 그럼요. 네. 예. 그렇구나. 네, 좋죠. 네. 그러면 그 노동을 하시다가 네. 그 파이어까지는 몇 년 걸리신 거예요? 12년이요. 일반 분들도 하실 수 있을까요? 다른 할 수 있습니다. 뭐 저도 했는데 뭐 딴 사람이 못할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그렇죠. 다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네, 그 가운데 이제 투자가 있었던 거죠. 투자는 무조건 해야 됩니다. 무조건 해야 되고요. 직장인은 투자 무조건 해야 됩니다. 네. 사업을 하는 방법도 있는데 네. 그건 이제 직장인의 마인드에 안 맞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그건 이제 맞는 사람만 추천해 드릴 수 있는데 근데 사업 마인드가 없다 해도 투자는 무조건 해야 됩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투자에 대해서 또 한번 질문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좀 시장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시장요? 네, 좋게 보고 있습니다. 좋게 보고 계세요? 네네, 예. 그러시구나. 네. 근데 확실히 좀 지수는 많이 오르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죠. 지수가 중요하죠. 네. 그렇군요. 그리고 그 짝수회가 수익률이 네. 높지 않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이제 벌써 내년이면 짝수회인데 내년은 좀 어떻게 보세요? 일단 짝수에는 이제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죠. 네, 이제 특히 미국 같은 경우는 좋은 짝수회가 있고 나쁜 짝수회가 있는데 나쁜 짝수회는 언제인가 그 대통령 2년 차와 8년 차 선거입니다. 그러니까 2년 차는 대통령이 딱 대통령 된 다음에 1년 차, 2년 차가 파워가 가장 세거든요. 근데 2년 차 중간 선거에 이 사람이 레임덕이 될지 아니면 좀 계속 갈지 그게 결정이 되기 때문에 정치적 불확실성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첫 중간 선거에 미국 시장이 망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었고요. 가장 최근의 예시는 2022년 작년 이었습니다. 네, 그리고 예를 들면 2018년도 첫 번째 중간 선거였는데 그때는 처음엔 좋았다가 이제 끝말이 별로 좋지가 않았고요. 네, 그래서 그런 사례가 굉장히 많고 그리고 8년 차에는 대통령이 그러니까 두 번 대통령을 한 다음에 바뀌기 때문에 이제 새로운 두 명이 대통령 후보로 나오는데 그때도 굉장히 좀 위험한 시기입니다. 예시를 들면은 2000년이라든지 2008년이 있죠. 2000년에는 나스닥 버블이 꺼졌고 2008년에는 금융위기가 왔습니다. 근데 다행히도 내년 같은 경우는 짝수이긴 한데 4년 차 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바이든이 재선을 노리는 이제 대통령 선거인데요. 우리가 이제 빙의를 해서 이제 내가 바이든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은 저쪽에서 트럼프가 나오는데 트럼프한테 지면은 굉장히 쪽팔리겠죠. 네, 굉장히 쪽팔릴 겁니다. 그러면은 나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돌을 막 풀어가지고 경제를 부흥하고 주식시장을 올려야지만 미국 국민들이 해피해가지고 나를 뽑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거는 주식시장 굉장히 좋습니다. 정말. 그러면 지금 네. 그 강국 작가님은 투자를 어떻게 하고 계세요? 지금 뭐 자산 배분을 하고 있는데 주식 비중이 좀 높은 편이고 미국, 한국 반반, 네 그리고 채권 하고 있고 그리고 금도 하고 있는데 여기서 이제 설명 안 드린 거는 미국 시장 그래서 제가 굉장히 좋게 보는데 한국 시장은 덜 좋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요? 네 이게 왜냐면은 그 미국 대선이라는 게 사실 미국한테는 그 호재인 것 같아요. 왜냐면 돈을 많이 풀기 때문에 근데 그 돈이 한국에서 풀리는 게 아니기 때문에 한국은 일단 살짝 좀 덜 좋고 오히려 미국 대선이라는 거는 한국의 지정학적 변화에 그 영향을 줄 수 있는 큰 팩터이고 큰 리스크 팩터이기 때문에 한국에게는 오히려 좀 더 안 좋을 수 있고 그리고 우리 같은 경우는 내년 4월에 또 총선까지 있거든요. 그것도 이제 정치적 리스크를 극대화시키기 때문에 살짝 좋지는 않다고 이제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10월 말부터 말하고 있는데 계속 틀렸습니다. 네, 그리고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보면은 그러니까 미국 시장 같은 경우는 저는 그냥 무조건 좋다고 보는데 한국 시장은 좋은 팩터가 있고 나쁜 팩터가 있어가지고 정리를 한번 해보면요. 좋은 팩터는 그 미국 시장이 좋을 것이다. 일단 낙수 효과가 어느 정도는 있겠죠. 네, 그리고 금리를 미국이 내렸다. 이것도 한국에 뭐 나쁘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한국도 금리 인상 압박이 좀 줄어든 거니까요. 그리고 세 번째는 모멘텀. 10월 달부터 실제로 장이 오르고 있잖아요. 이 세 개가 긍정적인 이제 팩터들이고 이제 부정적인 팩터는 총선이라는 것이 있다. 그리고 미국 대선 자체는 한국에 그다지 좋지 않다. 네, 그리고 내년에 선거가 76개가 있기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한마디로 이렇게 세 개가 내년에 많이 요동칠 것 같다. 뭐 이런 거 별로 안 좋고요. 그리고 이제 한국 경제도 깐당깐당하니까 이건 별로 안 좋다. 자, 여기 보시면은 좋은 팩터가 있고 나쁜 팩터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나쁜 팩터가 아직은 살짝 더 많다고 생각을 하는데 미국 시장보다 그렇게 막 이제 한국 시장은 좋다 나쁘다 말하기는 저는 어렵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 미국 시장 거품론 이런 거는 그러면 별로 귀담아. 그 거품이라는 거는 그러니까 장기적으로는 굉장히 중요한 팩터인데 단기적으로는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단기적으로는 추세가 훨씬 더 중요하고요. 근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말씀하셨는데 이제 거품이라는 거는 수치적으로 보면은 퍼나 PBR가 높은 것으로 이제 그 측정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지금 버는 돈 대비 시가총액이 높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는데 그 말은 이제 맞으십니다. 지금 실제로 미국 시장의 퍼나 PBR가 굉장히 높은 상태이거든요. 자, 이거는 언제 중요한가? 우리가 10년 수익률을 볼 때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 2023년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부터 2033년까지 그러니까 10년 후에 보면은 미국 시장의 수익률은 보잘것 없을 겁니다. 네. 근데 그거는 단기적으로는 중요한 팩터는 아니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사실은 25년까지는 미국 시장 굉장히 좋게 보고 있고 단기적으로는 좋게 보고 있는데 장기적으로는 안 좋다라는 거는 25년까지는 좋다가 그 후에는 한두 번 정도 크래쉬가 와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야지 2033년까지 안 좋은 수익이 나오게 되겠죠.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 네. 그렇군요. 버블은 무조건 터지는데 근데 그게 지금 버블이 크다 해가지고 지금 터질 이유는 없다. 장기적으로 10년 안에는 무조건 터진다라고 보시면 돼요. 네. 그러니까 역사는 그렇게 늘 반복되어 왔습니다. 아, 그럼 최소 이제 단기적으로 봤을 때 2024년은 좋다. 네, 왜냐면은 바이든이 절대로 미국 시장과 미국 경제가 꺼지는 거를 용납하지 않을 거거든요. 근데 뭐 이렇게 말했죠. 아, 민주주의 국가에서 대통령이 할 수 있는 게 많지 않냐. 아, 천만의 말씀이에요. 한번 공기업 다녀보시잖아요. 그러면 국가가 이런 거 저런 거 할 수 있는 게 굉장히 많다라는 거를 알게 되실 거고요. 그거는 미국도 예외가 아닙니다. 아, 그렇군요. 네. 그러니까 이게 10년을 보면 분명 그 가운데는 있을 텐데. 네, 한두 번 정도는 제가 보기에는 큰 크래쉬가 있을 가능성이 높죠. 왜냐면은 말씀하신 대로 밸류에이션이 너무 높아가지고 버블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게 이제 그래서 보통 이 퍼나 PBR을 보면은 10년 수익률 정도는 정확히 예측이 가능한데 미국 시장 같은 경우는 지금 10년 기대 수익률이 한 2% 정도입니다. 연 2% 정도. 얼마 안 되네요. 이익보다 훨씬 떨어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그 미국 S&P 500이나 나스닥 지수를 한 다음에 10년 후에 이제 잠을 자다가 깼다 하면은 수익률이 별로 높지 않을 겁니다. 근데 중간에 이제 올라갔다가 내려가는 이제 구간들이 있었겠죠. 2033년 내가 깨보면은. 그러니까 그렇게 장기적으로는 좀 그런데 이제 단기적으로는 1, 2년 뭐 길게는 한 2년까지도 볼 때는 괜찮으니까 그 장기적인 거에 대한 염려 때문에 지금 투자를 안 하면은 기회비용을 날리는 게 되는 거니까. 그렇죠. 어차피 여러분들 단기 투자 하잖아요. 여러분들이 뭐 10년 보고 투자 안 한 것도 뻔히 압니다. 하나 있지. 여러분들이 주식을 샀는데 떨어질 경우에는 이거는 10년 보유할 주식이야 하면서 이제 강제 전박하는 건 제가 잘 알고 있지만 그래도 여러분들은 사실 지금 단기 투자하고 있잖아요, 다시. 그래서 지금 그 버블로는 10년 투자할 사람한테 중요하지만 여러분은 그게 아니다라는 거죠. 네. 그러면은 그 미국 주식하고 미국 네. 주식을 좋게 보신다 하셨는데 네. 미국 주식, 한국 주식 50대 50은 네. 그냥 자산 배분 차원에서 그렇게 투자하시는 건가요? 그래서 사실 이제 제가 한국에서는 한국 시장은 좀 덜 좋기 때문에 인버스로 해칭을 했거든요. 근데 해칭커녕 그 인버스가 저를 수익 완전히 잡아먹고 있어가지고 일단 인버스는 판 상태이고 그래서 지금 인버스를 판 금액은 지금 현금으로 있기 때문에 엄밀하게 보면 미국 주식이 지금 한국 주식보다 조금 더 많은 상태인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12월 15일부터 네. 작가님께서 투자 전략을 바꾸시겠다고 하셨는데. 그러니까 그 바꾼 거는요. 그러니까 보통 이제 12월 15일부터 2월 15일까지 미국의 어떤 주식이 이제 보통 좋냐 하면은 소외주, 서영주 이런 애들이 좋아요. 이제 그 이유는 뭐냐면은 이제 미국 사람들은 양도세를 내기 때문에 그 전에 돈 번 주식이 많이 있다 하면 양도세를 많이 내야 되기 때문에 그걸 상쇄시켜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12월에 본인이 손실을 본 그 주식들을 팔아가지고 손실을 실현해서 내 수익 실현과 네팅을 해가지고 그 총 수익을 줄인 다음에 거기에서 양도세를 내는 그런 트릭을 많이 사용을 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그 12월 그 이제 초중순에 좀 이제 루저 주식들을 이제 많이 팔아치운 다음에 다시 되사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다시 되사는 그 경향 때문에 보통 12월 15일부터 2월 15일 그리고 그 중에서는 1월 동안에 그런 소외주들, 소형주들이 굉장히 많이
오릅니다. 아 그렇군요. 그 미국에서 그거는 언제 며칠까지 그걸 해야 양도소득세 그 부분이 이렇게 계상이 되는 거예요? 그거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 근데 이제 제가 알기로는 그러니까 12월 31일까지 네팅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근데 거기서 당연히 중요한 거는 내가 실현한 수익과 손실만 합계를 내 가지고 양도세를 당연히 내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내가 보유하는 주식에 대해서는 양도세를 안 내게 되는 겁니다. 최근에 독일 같은 경우는 법이 바뀌어가지고 내가 보유하는 주식에 대한 수익에 대해서도 양도세를 낸다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래요? 끔찍한데, 근데 미국은 그렇지는 않습니다 아직은. 네.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내가 이제 그 빅테크 같은 경우로 100만 불을 벌었다 이거예요. 매우 좋습니다. 네, 근데 그러면은 근데 내가 이제 이상한 소형주가 있어요. 근데 그거를 그러면은 12월에 일시적으로 팔아가지고 거기는 30만 불 손실을 실현하면은 나 70만 불 벌게 되는 거잖아요. 70만 불에 대해서 양도세를 내게 되겠죠. 그렇죠. 아 그렇군요. 네. 또 그리고 그걸 다시 되사면은 이제 그 되사는 거에 대해는 걸 이제 내년에 12월에 그걸 또 되풀이할 수도 있겠죠, 사실. 네. 아 그렇게 해서 이제 그 세금을 줄이는 전략이군요. 그렇죠.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네. 소해주 소형주가 좋다. 네, 그렇죠. 그래서 그런 애들이 특히 12월 15일부터 2월 15일 그리고 그 중에서 1월에 많이 반등하는 경우가 지금까지는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아, 그래서 뭘 했느냐? 그래서 이제 제가 나스닥을 일시적으로 팔고 IWM 그러니까 러셀 2000 그러니까 미국 중소형주 지수를 샀고요. 네, 그리고 제가 하고 있는 그 미국 소형주 퀀트 비중도 조금 늘렸습니다. 강욱 작가님께서 강조하신 게 11사 천국이라고 해서 예. 11월부터 4월은 천국이다. 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셨는데 네. 지금 이제 12월이고 예. 한 달 정도 지났나요? 네. 좀 두 달 지났죠, 두 달. 두 달. 예. 아 네. 그러네요. 어떻게 좀 진행이 되고 있으신가요? 네, 뭐 잘 아시다시피 10월 말부터 주식시장이 묘하게 돌아와가지고 11사를 잘 실현해주고 있습니다. 네, 역시 과학이죠. 네. 근데 이제 저는 멍청하게 이런저런 이유를 대가지고 한국 그러지 않을 거야 흐흐 해가지고 이제 한국 인버스 멍청하게 사가지고 거기서 좀 손실을 봤습니다. 네. 이게 그냥 11사를 하지 강원도가 아 진짜 두 달 전에 나한테 돌아가면 일단 펀치를 먹일 거야. 네, 그렇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러면은 5, 10월은 네. 5월, 10월 사이는 지옥이다. 네, 지옥이죠. 요번에도 보시잖아요, 지옥인 거. 그러면은 내년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 내년요? 네. 내년도 그렇지 않을까요? 그래요? 네, 예, 네. 아 내년 예. 좋다고 하시는 분 이 기간은 빼고 좋다고 아 그게 하시는 아니라 이제 당연히 그 뭐야 그러니까 좋기는 좋은데 당연히 11월 4월이 좀 더 좋고 5월 10월이 좀 더 안 좋다는 거죠. 네. 근데 이제 거기서도 지금 말씀드린 거는 미국 주식은 저는 이제 굉장히 좋게 본다. 한국 주식은 이제 그냥 반반 잘 모르겠다 뭐 이런 거죠 지금. 네. 잘 모르겠다라는 건 대단히 좋지 않다라는 거죠. 그렇죠. 네. 근데 그 중에서도 지금 이제 지금부터 내년 10월 말까지 이제 한 10개월 정도 남았는데 당연히 그 중에서 수익은 4월 말까지 몰리고 5월 10월은 좀 더 가난할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참고로 근데 미국 같은 경우는 보통 그 4월 말까지가 아니라 7월까지 강한 형상이 요즘은 좀 이제 많이 있고요. 특히 8, 9월은 좀 확실히 좀 안 좋습니다. 미국은. 네. 아 그렇군요. 그러면은 네. 한국은 그 5월, 10월이 보통 안 좋고요. 네. 그러면 5월, 10월이 됐다고 해서 네. 주식을 막 다 파는 건 아니죠? 네, 많이 줄입니다. 근데. 줄이는 거죠. 예. 아 그렇군요. 그러면은 2024년 좀 네. 주식 시장을 이끌어갈 예. 섹터 같은 게 좀 있으신가요? 잘 모르겠습니다. 네. 네, 관심 없어요. 네. 지수를 보통 사시는 건가요? 그러니까 지수를 사고 그리고 이제 소형주는 제 퀀트 방식으로 사고 있죠. 근데 그 소형주가 이제 뭐 하는 종목인지 어떤 섹터에 속해 있는지 그런 건 안 보죠, 제가. 그냥 네. 필터로 돌려가지고. 그죠. 네. 미국도 그게 되는 거예요? 미국도 지금 그게 하고 있고 그 올해 말 같은 경우는 미국의 수익이 한국을 완전히 압도하고 있습니다. 소형주 쪽은. 와 네. 그래요? 제가 한국 소형주 지금 그 올해 말에 재미를 잘 못 보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미국은 재미를 굉장히 많이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오기 전에 제가 살펴봤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한 20개 종목 했는데 지금 한 놈이 440%, 한 놈이 220%, 한 놈이 110%, 한 놈이 90% 이제 올라줘가지고 그 나머지 16 친구들은 뭐 이제 그저 그런 수익과 손실인데 그거를 전부 다 캐리해주고 있죠. 이 네 친구들이. 네. 네. 그러니까 이거는- 매우 고맙죠. 근데 그 네 친구들이 뭐 하는 애들이 저 모릅니다. 네. 이름도 까먹었어요 지금. 네. 그러니까 이거 예. 그러니까 지난번에 나오셔서 한번 보여주신 건데 네. 이게 필터를 설정해서 예. 그걸 딱 추려가지고 네, 맞아요. 그걸 네. 그냥 투자하는 거기 때문에 네. 그 기업 하나하나는 모르는 거죠. 네, 그러니까 그 기업들한테 굉장히 고맙기는 한데 이제 도대체 뭐 때문에 주식이 올랐고 도대체 얘네들이 어떤 산업에 종사하는 건지 그런 걸 모릅니다. 네. 그러면 저 궁금한 게 이게 네. 소형주는 예. 이제 그렇게 퀀트 투자를 하시는 분 말고 예. 직접 이렇게 투자를 하시는 분들은 예. 뭔가 이렇게 큰 돈을 넣을 수 있는 대형주하고 네. 소형주는 아무리 뭐 수익률이 좋을 것 같긴 해도 큰 돈을 넣기가 어렵다. 저 그래도 10억대 하고 있고 아, 그리고 이제 그래요? 그 아예 그러니까 저는 자산 배분이라도 하는데 그냥 소형주만 20개 돌려가지고 40억 하시는 분도 계시죠. 네. 그래요? 그 정도는 가능해요. 네. 야.
그리고 사실 보면은 이제 워렌 버핏이 2004년에 이제 한국에 와가지고 당시 저 PBR 그리고 부채 비율 낮은 그 중소형주 위주로 이제 엄청 샀거든요. 근데 그때 그 양반이 투입한 돈이 1억 불로 알고 있어요. 그 한마디로 2004년에도 1,000억 원 투자가 가능했다라고 볼 수가 있죠. 와. 1,000억 없으시잖아요. 네, 그렇죠. 아 네. 그러면은 이 40억만 해도 네. 20종목이면 하나에 2억. 얼마나- 네. 2억씩 내는 거잖아요. 예. 야 그렇군요. 근데 그거는 예를 들면은 이제 하루에 훌빵으로 2억을 넣는 방법도 있겠지만 그거를 이제 그냥 하루하루 나눠서 분산해서 넣는 경우도 있죠. 그럼 예를 들면 그거를 부지런하게 20을 그분은 이제 부지런하게 20을 나눠서 넣으시거든요. 그럼 이제 하루에 그 한 종목에 1,000만 원씩 들어가 있죠. 그거는 뭐 충분히 가능합니다. 한국 소형주도. 네. 그 제가 요게 질문을 드리고 싶었던 게 네. 며칠 전에 방송을 하나 봤는데 아 예. 이분은 이제 코인인데 예. 그러니까 알트코인도 약간 이제 그 소형주랑 비슷한 느낌이잖아요. 예, 예. 코인계에서는 예, 물론 그거보다 변동성이 더 세지만, 네. 예. 뭐가 더 세요? 변동성이 훨씬 세죠. 알트코인은. 아 그렇죠. 소형주보다도. 네. 네, 그래서 그분도 한 100억대 정도로 제가 알고 있는데 예. 2억 이상 못 낸다고 그러시더라고요. 한 코인에. 네, 한 코인에 알트에. 근데 알트코인 엄청 많잖아요. 그러니까요. 예. 그리고 어차피 아시다시피 알트코인은 다 같이 함께 오르고 다 함께 떨어지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뭐 100억 소화는 충분히 가능하실 것 같네요. 네, 예. 그래서 그냥- 그리고 그분 현물하시나 봐요. 그 선물하면 그거 가능할 것 같네요. 네. 이거. 예. 그러니까 그 변동성이 선물 거래량이 너무 많아가지고. 예.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예. 2억 정도로만 하신다고. 그러니까 비트코인 이런 거는 뭐 10억도 넣는데. 아니 뭐 10억이 아니라 1,000억 들을 수 있죠. 지금. 예. 아, 예. 그렇군요. 그 1,000억 넣어도 제가 네. 보기에는 유동성 문제 전혀 없을걸요? 음. 네.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아. 예. 그리고 그 강한국 작가님 네. 유튜브에서 예. 매월 계좌를 공개해주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네. 그걸 최근에 좀 좋아 보셨던 거는 어떤 자산이셨어요? 그러니까 최근에는 그 미국 그 소위 계잡주들 그 소형주들이 이제 장난이 좋고요. 그 제가 도대체 뭐 하는 애들인지 모르는 애들이 많이 올라줬고, 이제 그거 말고는 이제 제가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채권이 무지하게 좋았죠. 미국, 한국 채권 둘 다 이제 제가 한 2달 정도 보유하고 있는데 지금 20% 수익 달딱 났거든요. 지금. 예, 그거 있고 미국 주식도 굉장히 좋았고, 그쵸, 한국 소형주와 그리고 인버스 포지션 그 두 개가 부진했습니다. 네. 그러셨군요. 그분 그냥 소소였던 것 같고요. 그냥 이제 쌤 정도? 네. 아 맞다. 그리고 코인 엄청 좋았죠. 잘 생각해 보니까 그거 까먹었네. 예. 코인? 코인 얼마나 좋으셨어요? 아 코인이요? 네. 그래도 그때 뭐 비트코인하고 이더리움 사셨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이제 그 11월에는 제가 알기로는 3, 4천 정도 번 것 같고 12월에도 최근엔 좀 부진했지만 그래도 월 단위로 보면 돈을 벌었더라고요, 확실히. 네. 아 그러시군요. 진짜 예. 그때 이후로 방송 찍고 나서 네. 급등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게 제가 이제 처음 들어간 게 4월이었는데 이제 그때가 3만 불 때에 들어갔고요. 그리고 이제 그때 좀 빨랐죠. 제가 원래 7월에 들어갔어야 됐는데. 근데 10월 말에 들어간 거 3만 4천 원 언저리였고 그리고 최근에 또 한번 4만 4천 정도 샀는데 그건 좀 물려 있네. 좀 살짝 생각해 보니까. 4만짜리 들어가셨어요? 4만 3천 얼마에 들어갔어요. 예, 그건 좀 살짝 물려 있는데 그리고 이제 이더리움은 이제 그건 기억이 잘 안 나는데 한 번은 제가 4월에 샀고 이제 한 번은 10월에 샀죠. 그것도. 네. 이제 비트코인의 수익률이 좀 더 스펙타클하긴 합니다. 이더리움보다는. 네. 그리고 최근에는 알트코인 전략도 시작했죠. 네. 그거 혹시 그 43,000에서 사신 이유는 네. 그게 이제 고점을 뚫어서 그죠. 예, 그것 때문이죠. 그 네네. 돌파 매매 그걸로 해서 네. 진짜 그걸 지키신 거네요. 네, 그거를 했고 이제 사실 이제 지금 단계에서는 제가 알기로는 4만에서 4만 4천 정도의 횡보를 하고 있는데 그 원칙적으로는 4만 4천 후에 돌파하면 또 한 번 들어가는 게 맞는데 이제 제가 돈이 없습니다. 이제 왜냐면 제가 이제 지금 USDT가 있긴 하는데 그거 가지고 알트코인 전략을 좀 몇 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지금 비트코인이 더 이상 늘 돈이 없네요. 그러면은 그거 전액 그 금액도 밝히셨어요? 어떤 거요? 비트코인. 그 지금 이제 코인 쪽에 들어간 돈이 37만 USDT 정도 지금 되고 있고요. 37만. 예. 와, 맞다. 요즘 줄었지. 그래서 36만 5천 정도 이제 되는 것 같고, 이제 그걸로 불려볼 겁니다. 한 2025년 4월까지는 무조건 할 거고 그 후에까지도 계속 할 수도 있죠. 네, 예.